그들의 눈이 서로를 마주봤고 그 순간 그들의 눈빛에는 서로에 대한 절박한 확신이 가득했어.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어. 병사들은 기다릴 시간이 없었지. 곧이어 날카로운 함성과 함께 병사들이 달려들었고 평강과 온달은 다시 한번 가혹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말았어. 그들의 결연한 마음은 찢어지는 바람 속으로 또다시 흩어질 위기에 처했어. 궁전의 차가운 공기가 평강과 온달을 사납게 감싸고 있었어. 대리석 바닥은 발을 딛기에도 차갑고 위태로웠고 높이 솟은 기둥 위에 선 붉은 천이 거칠게 펄럭였어. 태자는 얼굴이 잔뜩 일그러진 채로 옥좌 옆에 섰고 그 표정은 가면이 벗겨진 듯 냉혹하고 날카로웠어. 이 쌍년이 돌았나? 미쳤구나, 미쳤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대? 책사는 조심스레 말을 이었어. 혼례를 하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자기 목에 검을 들이댄 차에 버티고 있습니다. 태자의 눈이 짙게 흔들렸다. 그는 격분하여 주먹으로 탁자를 3개 내리쳤어. 탁자 위에 찻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깨지며 파편이 바닥을 어지럽게 뒤덮었어. 아, 시발. 쌍년. 결국 그들은 평원왕이 지켜보는 국문장 앞으로 끌려 나왔어. 평원왕과 태자, 그 뒤를 둘러싼 5부의 귀족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 싸늘한 시선으로 그들을 내려다 보았지. 평강과 온달은 서로의 손을 굳게 잡은 채 그들의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했어. 평원왕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차가웠지. 네가 내 딸이라고 했느냐. 왕가의 혼례를 거부하고 도망까지 쳐 게르부를 무시하는 처사로다. 평강은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어. 그때 태자가 분노로 가득 찬 목소리로 끼어들었어. 이 계집은 왕실의 명예를 더럽힌 페류나이며 그 옆에 선 놈은 감히 왕실과 혼인할 수 없는 천한 놈입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온달은 침착히 평강을 뒤로 감싸며 태자와 평원왕을 똑바로 쳐다보았어.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그의 붉은 머리칼 아래로 땀이 흐르고 있었어. 그러나 그의 눈빛엔 한 점의 흔들림도 없었어. 저는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평강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냥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했을 뿐입니다. 그 말에 태자는 코웃음을 치며 비웃었어. 하, 웃기는군. 감히 내 놈 따위가 무엇을 안다고 입을 열어. 평강은 그 순간 차갑게 말했어. 나는 내 선택을 했을 뿐이야. 난 차라리 거지처럼 살아도 좋아. 차라리 죽을지언정 내 놈이 정한 그 놈과는 못 살아. 태자가 분노에 차식식대며 평강을 쏘아봤어. 그렇게 죽고 싶다면 소원을 들어줄 수도 있다. 침묵이 국문장을 가득 채웠어. 오부 귀족들의 얼굴엔 흥미와 두려움이 뒤섞였고 평원왕은 복잡한 표정으로 딸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지.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평강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고 그녀의 눈은 냉정하면서도 뜨거웠어. 그녀의 파란 머리칼이 국문장으로 불어오는 바람에 흔들렸고 온달의 손을 더욱 강하게 잡았지. 그리고 태자의 날카로운 눈빛 속에서도 그녀는 분명히 느꼈어. 온달이 이곳에 있는 한 자신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것을. 설령 둘의 피가 이 차가운 국문장 바닥 위에 흐른다 할지라도 평강의 목소리는 국문장 전체를 울릴 정도로 완강했고 거칠게 떨렸어. 난 못해. 죽어도 못한다고. 이딴 결혼 못해. 차라리 죽여. 그냥 죽이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비장한 울림으로 공간을 메웠고 그 소리에 모두가 어이없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봤어. 태자는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그녀를 달래다가 다시 화를 내며 윽박질렀지만 그녀는 꿈쩍도 하지 않았어. 태자의 눈동자는 분노와 당혹으로 이글거렸지. 결국 전로부마저 이런 치욕스러운 혼례는 하지 않겠다며 등을 돌렸어. 국문장은 숨이 막히도록 긴장감에 휩싸였지.
평원왕은 답답한 마음을 숨기지 않고 한숨을 내쉬었어. 그는 조용히 턱수염을 쓸며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지. 옆에 있던 책사가 조심스럽게 나섰어. 태왕 전하, 저들의 목을 쳐도 이상할 것이 없으나 온달은 서부 원정으로 보내고 평강 공주는 궁 안에서 근신을 시키는 게 좋을 듯합니다. 귀족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평원왕도 말없이 찬성의 뜻을 내비쳤어. 바로 그때 평강이 다시 당돌하게 나섰어. 아니, 나도 갈 거야, 서부로. 온달이랑 같이. 거기서 공을 쓰면 되잖아. 우리가 공을 쓰면 그때는 인정해 줄 거야? 그럼 되잖아. 내가 삼조고 전사로서 제대로 공을 세워주겠다고. 아버지라며? 아버지라면서 그것도 못 들어줘? 그녀의 목소리엔 떨림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단단히 빛났어. 당돌하고 무모한 그녀의 모습에 모두가 어이가 없다는 듯 혀를 찼지만 그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어. 태자는 이를 갈며 얼굴을 붉혔지만 이미 분위기는 평강의 편이었지. 결국 평원왕이 지친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 좋다. 내 뜻대로 해봐라. 그 대신 반드시 공을 세워라. 실망시키지 말고. 그 말이 떨어지자 평강은 환하게 웃으며 온달의 손을 강하게 잡아 끌었어. 아싸, 봤지? 가자, 온달. 온달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끌려가면서도 그녀의 뒤를 따라 미소 지었어. 그렇게 두 사람은 국문장 문을 나섰고 등 뒤로는 가을의 싸늘한 바람이 함께 따라 나왔어. 그 순간 평강은 알 수 있었지.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험난한 길이 그들 앞에 펼쳐질 것이고 그 끝이 어디든 온달과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았어. 차가운 바람은 그녀의 마음을 더 뜨겁게 달구었고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힘차게 앞으로 나아갔어. 평강은 갑옷을 걸치고 다시 말 위에 올라탔어. 두꺼운 철제 갑옷의 무게는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지만 어쩐지 그 무게가 오히려 안도감을 주었어. 차가운 쇠붙이와 험한 전장의 공기가 그 쥐새끼 같은 전로부 장자 옆에서 억지로 웃는 삶보다는 훨씬 더 낫게 느껴졌으니까 서늘한 바람이 전장을 휘돌며 그녀의 파란 머리카락을 흔들었어. 온달은 말 위에서 그녀를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어. 그의 빨간 머리카락은 평강의 머리와 대비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지. 야, 평강. 너 진짜 멋있어. 역시 너한테는 갑옷이 어울려. 병신아, 당연하지. 내 옆에서 칼 휘두르는 게 내 적성이거든. 그들은 웃으며 전열의 맨 앞에 섰어. 이번 원정은 요서 땅, 거란족과의 전투였어. 거란은 들판을 자유롭게 달리는 거친 유목민족이라고 했어. 그들의 말발굽은 땅을 흔들고 화살은 번개처럼 날아든다고 소문이 자자했지. 하지만 평강과 온달은 두렵지 않았어. 그들이 이끄는 건 비록 말갈 경기병, 개마무색에는 무시당하는 핫발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은 전혀 기죽어 있지 않았어. 오히려 평강과 온달, 붉고 푸른 삼조고 전사들이 장군으로 온다는 소식에 병사들의 얼굴엔 환희가 가득했지. 삼조고 전사님들이 우리 장군이래. 대박이다. 병사들은 연신 환호를 외쳤고 진영 전체는 순식간에 높은 사기로 가득 찼어. 모두가 붉고 파란 머리를 흔들며 전장을 누비는 두 전사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었지. 평강은 말 위에서 앞으로 펼쳐진 드넓은 평원을 바라보았어. 끝없이 펼쳐진 초원 위로 먹구름이 빠르게 몰려왔어. 바람이 차가워졌고 말발굽 밑의 땅은 점점 더 거칠고 메말랐지.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어. 이곳은 언제나 죽음이 가장 가까이에 있는 곳. 하지만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음을 강렬히 느꼈어. 온달이 옆에서 조용히 말을 걸었어. 평강, 괜찮겠어? 거란 애들 엄청 거칠 때. 평강은 어깨를 으쓱하며 답했어. 뭐 어때? 우리보다 더 거칠겠냐?
온달은 껄껄 웃었고 그 웃음에 평강도 살짝 미소 지었어. 전쟁은 잔혹하고 차갑겠지만 적어도 지금 그녀의 곁에는 온달이 있었어. 다른 모든 게 불확실한 가운데서 유일하게 확실한 것. 그녀는 그것 하나만 붙잡고 달릴 작정이었어. 멀리서 전쟁을 알리는 북소리가 울렸고 말갈 경기병들은 그 소리에 맞춰 긴장과 흥분으로 들끓었어. 평강과 온달은 그들을 이끌며 앞장섰어. 하늘을 뒤덮는 먹구름 사이로 태양이 모습을 드러냈고 마치 삼조고가 그들의 길을 밝히는 듯했어. 평강은 칼을 빼들고 소리쳤어. 가자. 우리도 한번 제대로 놀아보자고. 전사들의 함성이 대지를 흔들었고 삼천의 말갈 경기병은 바람을 타고 요서의 들판을 향해 달려나갔어. 그렇게 전쟁은 다시 시작되었어. 평강과 온달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병사들은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어. 그들은 이미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길을 선택했으니까. 전장의 하늘은 잿빛으로 흐렸고 먼지와 땀과 핏빛 안개가 대지를 짙게 뒤덮고 있었어. 고구려군의 진영은 무거운 공기와 불안한 침묵 속에서 요동쳤고 병사들의 숨소리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가늘고 떨리고 있었지. 고구려군의 전체 병력은 25,000, 개마무사 만과 말갈 경기병 15,000으로 구성되어 있었어. 맞은편 거란군의 규모는 5만 기병으로 숫자만 보면 2배의 차이였지. 총지휘관은 덩치 크고 우직한 근육질의 장수였지만 그의 머릿속엔 복잡한 계략이 들어갈 틈이 없었어. 단순히 힘으로 밀어붙이는 전형적인 고구려의 전사였지.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개마무사는 무서운 속도로 거란군의 진영을 갈랐어. 그들의 말발굽 소리는 천둥 같았고 날카로운 창끝과 칼날은 순식간에 적을 휩쓸었지. 개마무사의 명성은 과장된 것이 아니었어. 초반엔 모든 게 순조롭게 보였어. 하지만 전투가 길어질수록 전세는 조금씩 기울었어. 적의 숫자가 너무 많았고 끝없이 몰려오는 거랑우는 파도처럼 고구려 병사들을 밀어붙였지. 시간이 흐를수록 고구려군의 진영은 서서히 흩어졌고 병사들의 함성은 비명과 고통스러운 신음으로 바뀌었어. 말갈 경기병 역시 처참한 피해를 입기 시작했어. 말 위에서 떨어지는 병사들이 속출했고 전장은 흘린 피와 떨어진 창검으로 어지럽게 뒤덮였어. 평강과 온달은 말갈 경기병의 맨 앞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어. 그들의 붉고 푸른 머리카락은 피와 먼지로 뒤엉켰지만 그들의 눈빛엔 여전히 흔들림 없는 강렬한 빛이 타오르고 있었어. 그때 옆에서 병사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말에서 떨어졌어. 적의 화살이 그의 가슴을 뚫고 들어갔지. 평강이 소리쳤어. 이대로는 안 돼. 숫자가 너무 많아. 온달도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끄덕였어. 그래도 버텨야 해. 밀리면 다 죽어. 그 순간 멀리 고구려 총지휘관의 함성이 들려왔어. 그는 미친 듯이 적의 진영을 향해 무모하게 돌격을 명령하고 있었지. 그에게는 오직 돌격뿐이었어. 물러설 곳도 우회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대로 정면 돌파를 시도했어. 평강은 손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닦으며 온달에게 외쳤어. 야, 병신아. 이렇게 가다간 우리 다 죽겠어. 다른 방법이 필요해. 온달의 눈빛이 깊어졌어. 그는 잠시 말을 세우고 주변을 살폈어. 빠르게 움직이는 거랑운의 병사들과 피투성이가 된 아군 병사들의 모습이 시야를 가득 메웠어. 온달이 다시 입을 열었어. 평강, 우리가 옆으로 우회해서 놈들 측면을 때리자. 개마무사가 정면에서 끌고 있을 때 우린 적의 진영을 뒤흔드는 거야. 평강은 그의 말을 듣자마자 고개를 끄덕였어. 오케이, 내가 말갈 애들 이끌고 내 뒤로 붙을게. 온달은 곧장 붉은 머리칼을 휘날리며 말을 몰았고 평강도 파란 머리칼을 바람에 휘날리며 병사들을 모았어. 말갈 전사들 따라와. 우린 옆에서 친다.
병사들의 눈빛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어. 무모하지만 용감한 그들의 결단에 병사들은 다시 함성을 내질렀어. 그들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땀과 피, 먼지가 하나로 뒤엉켜 공중으로 솟구쳤어. 고구려군이 몰락의 벼랑 끝에 선 순간 평강과 온달은 새로운 전술로 전장의 판도를 바꾸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어. 평강과 온달이 이끄는 말갈 경기병은 바람처럼 전장을 빠져나와 측면의 언덕 위로 올랐어. 적의 뒤로 크게 돌아가는 동안 바람이 얼굴을 날카롭게 베었고 말발굽 소리가 귀를 째듯 울렸어. 거친 흙먼지가 치솟으며 푸른 하늘을 뒤덮었지. 거랑우는 전방의 개마무사와 필사적인 혈전을 벌이느라 후방을 텅 비워둔 상태였어. 이제 그 텅 빈 틈이 눈앞에 선명하게 펼쳐졌어. 평강은 숨을 들이쉬며 칼을 들어 병사들에게 크게 외쳤어. 이제 쇼타임이야. 놈들의 숨통을 끊어버려. 순간 온달이 말을 타고 맨 앞에 나서며 붉은 머리칼을 바람에 흩날렸어. 그의 눈이 갑자기 깊고 어두운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어. 온달의 숨겨진 본능이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어. 왁! 온달은 괴력의 광전사로 변신한 듯 고함을 지르며 맹렬히 적의 후방을 향해 뛰어들었어. 그의 검이 바람을 가르며 번쩍였고 거랑군의 등 뒤를 무자비하게 베어 넘겼어. 온달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붉은 핏줄기가 허공으로 솟구쳤고 병사들의 비명이 처절하게 터져 나왔어. 저 미친놈이 누구냐? 저 붉은 머리를 잡아라. 거란 병사들이 당황해 흩어지기 시작했지만 이미 늦었어. 평강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말갈 경기병을 빠르게 이끌었어. 그녀의 푸른 머리칼은 휘날리며 마치 파란 불꽃처럼 타올랐어. 평강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명료했고 병사들은 그녀의 명령에 따라 날카로운 창날처럼 적의 대열을 정확히 갈랐어. 왼쪽부터 친다, 무너뜨려. 평강의 지휘에 말갈 경기병들은 함성을 지르며 거칠게 내달렸어. 말발굽 소리와 함께 창과 칼이 적을 가르고 피가 솟구치고 비명이 터져 나왔어. 적군의 대열은 빠르게 무너지고 있었어. 온달은 마치 야수처럼 포효하며 적들을 베어나갔어. 그의 눈은 이미 광기로 가득했고 피가 얼굴과 갑옷을 붉게 물들였어. 그 누구도 그의 칼끝에서 살아남지 못했어. 평강아, 따라와. 온달의 외침과 함께 평강은 말을 몰아 그와 나란히 달렸어. 그녀의 푸른 머리는 마치 불꽃처럼 번졌고 얼굴에 튄 핏방울이 그녀의 새하얀 피부 위에 흩뿌려졌지. 평강과 온달, 두 전사의 칼날은 거칠게 교차하며 적의 저항을 무자비하게 부수었어. 거랑우는 전방의 개마무사와 뒤에서 치고 들어오는 말갈 경기병 사이에서 혼란에 빠졌어. 후방이 무너졌다. 물러나라. 적의 지휘 체계가 빠르게 무너지자 거란 병사들은 공포와 혼란 속에서 도망치기 시작했어. 평강은 흥분과 승리감으로 외쳤어. 봤지, 온달. 우리가 이기는 거야. 온달은 피와 땀에 젖은 얼굴로 웃으며 답했어. 그래, 내 덕분이야, 평강. 둘은 나란히 적진을 쓸어나가며 더욱 거세게 밀어붙였어. 전장의 먼지와 피가 온몸을 뒤덮었지만 그들은 어느 때보다 환희에 차 있었어. 바로 그 순간 멀리서 개마무사들이 고함 소리와 함께 적진을 다시 밀어붙였고 거란 병사들은 두 전색에 완전히 포위된 채 쓰러지고 있었어. 평강은 전율을 느끼며 온달과 눈이 마주쳤어. 둘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눈빛으로 모든 걸 말했어. 이 전쟁이 끝나고 어떤 미래가 펼쳐지든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서로와 함께 이 지옥 같은 전장 속에서 자유롭고 살아있음을 온전히 느끼고 있었어.